트랜잭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여러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로 여러 작업이 하나의 일관성이 있는 작업으로 묶어서 그 여러 작업을 하나의 일관성이 있는 작업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 트랜잭션은 완전하게 실행되거나 실패했을 경우 모든 작업이 취소, 롤백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트랜잭션에는 애시드라는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어, 그 네 가지 특성의 앞글자를 따와서 애시드라고 하는데, 첫 번째 A는 atomicity라고 해서 원자성입니다. 그 트랜잭션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업의 최소 단위라는 의미로 그 all or nothing이라고 해서 모든 작업은 완전하게 수행되거나 실패했을 경우 모든 작업이 취소되고 어, 그 롤백을 해서 데이터를 트랜잭션 시작 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는 consistency라고 해서 일관성인데요.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일관성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트랜잭션 시작 전과 후에 데이터베이스 규칙이나 제약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isolation, 고립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의 트랜잭션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동실성 제어를 통해서 고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마지막 특성인 듀러빌리티는 지속성입니다.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트랜잭션의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도 트랜잭션 결과는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트랜잭션 관리하는 방법을 스프링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에서 트랜잭션 관리 방법으로 롤백 정책과 그리고 트랜잭션 전파 그리고 격리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롤백 정책은 스프링에서는 기본적으로 런타임 익셉션에 대해서만 롤백을 수행합니다.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에 롤백 4나 노 롤백 4 옵션을 주면은 특정 예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데요. 노 롤백 4 옵션을 주고 특정 예외 클래스를 설정하게 되면 특정 롤백 정책 조건에 특정 예외를 추가할 수 있고요. 노 롤백 4 옵션을 주고 특정 예외 클래스를 설정을 해주면 롤백 정책의 조건에서 특정 예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잭션 전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스프링의 기본 트랜잭션 전파 속성은 required입니다. 트랜잭션 전파 속성에는 requires, new, nested, supports, never 이런 여러 전파 속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required랑 requires new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required는 기본 트랜잭션 환경이 있으면 그 트랜잭션 환경에 합쳐지고 만약에 기존 트랜잭션 환경이 없으면 새로운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속성입니다. requires new는 항상 새로운 트랜잭션을 시작을 하고요. 부모 트랜잭션을 잠시 보류하고 자식 트랜잭션이 커밋된 이후에 기존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트랜잭션 전파 설정과 관련해서 셀프 인보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 클래스 내에서 서로 다른 트랜잭션 전파 속성을 부여한 그런 메서드를 호출할 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셀프 인보케이션이 뭔가 하면은 AOP의 동작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트랜잭션은 대표적인 AOP 중에 하나입니다.
그 AOP는 프록시 객체를 통해서 호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한 클래스에 있다라 그 AOP는 AOP 코드를 적용할 객체를 프록시 객체로 등록을 하고, 그 AOP 코드는 그 프록시 객체를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또한 똑같이 이 프록시 객체를 통해서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한 클래스 안에 서로 다른 트랜잭셔널 환경을 적용을 하면 프록시 객체는 하나니까 서로 다른 그 전파 습성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없어서 사실상 하나의 트랜잭션 환경처럼 그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인보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분리를 통해서 그 하나의 클래스 안에 있던 메서드들을 서로 다른 클래스로 분리해서 만들어 줌으로써 서로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그 AOP, 즉 트랜잭션 전파 속성을 서로 다르게 부여한다면 서로 다른 프록시 객체가 불러와지니까 서로 다른 그 전파 속성이 제대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셀프 인보케이션 문제는 클래스 분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격리 수준, 스프링에서 격리 수준은 표준 격리 수준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에 아이솔레이션 옵션을 줌으로써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격리 수준이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 트랜잭션 간의 간섭을 막고 동시에 간섭을 막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되고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일관성은 보장되지만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격리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은 동시에 그 실행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는 많아지니까 성능은 좀 좋아지겠지만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격리 수준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낮은 격리 수준이 read uncommitted고요. 이것은 그 한 트랜잭션에서 데이터를 변경을 하고 아직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격리 수준입니다. 여기서는 그 앞에서 말했듯이 한 트랜잭션에서 그 데이터를 변경을 하고 아직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에서 읽어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더티 리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격리 수준은 보통 성능이 극도로 중요시되고 데이터 일관성은 덜 중요한 경우에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사용하면 좋고요. 다음으로 read committed 수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커밋된 데이터만 읽을 수 있고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는 읽을 수 없는 그런 격리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앞의 read uncommitted에서 발생했던 dirty read 문제는 방지할 수 있지만 non-repeatable read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한 트랜잭션이 한 데이터를 여러 번 읽는 중에 그 중간에 다른 트랜잭션이 그 데이터의 값을 수정하게 되면서 읽어오는 값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하는 격리 수준이 read committed이고요. 다음으로 repeatable read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peatable read는 데이터를 여러 번 읽더라도 항상 그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그런 격리 수준입니다. 데이터 일관성이 중요한 그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요. 앞에서 발생했던 더티 리드나 non-repeatable read 같은 문제는 방지되지만 데이터를 여러 번 읽는 과정에서 다른 트랜잭션이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하거나 삭제해서 이후 쿼리에서 읽어져 오는 행의 수가 달라지는 phantom read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엄격한 격리 수준인 serializable이 있습니다. 이
격리 수준에서는 트랜잭션들이 직렬로 실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되는 수준이고요. 어, 그 앞에서 발생했던 더티 리드나 non repeatable 리드, 팬텀 리드 문제는 방지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트랜잭션이 직렬로 실행되는 것처럼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소모해야 되고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동시성 제어를 위해서 잠금이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잠금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착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각각 서로 다른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상대가 점유한 자원을 기다리면서 무한 대기 상태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임아웃 설정을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롤백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으로는 타임아웃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작업 순서를 지정을 해줄 트랜잭션별로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하거나 교착 상태 알고리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길게 했었어요? 이거 다 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너무 긴가요? 네, 외워서는 이렇게 외워서 한 길게 건데요. 다 외워서 한 거예요? 네, 아예 안 보고? 네. 아, 진짜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그럼 면접 볼 때도 이렇게 근데 얘기해? 너무 긴 것 같죠, 좀.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고 추가 질문을 했을 때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더 나을까요? 네. 네, 너무 길어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네,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음, 그러면 그럼 다음 거 하면 되죠. 네. 네, 그러면 쿼리 DSL을 사용하여 복잡한 동적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쿼리 DSL은 타입 안정적이고 객체 지향적으로 쿼리를 작성해 줄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여기서 복잡한 동적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불리언 빌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리언 빌더는 엔드 조건을 쌓아서 빌더를 만들어서 조건을 추가해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 조건을 적용하는 필드 변수가 눌이 아닌 경우에 빌더의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ere절에 이 빌더를 넣어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쿼리를 실행을 해서 조건을 적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리언 익스프레션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건을 메서드로 따로 분리를 해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언 익스프레션은 이 메서드에 들어오는 값이 눌이 아닌 경우에 해당 메서드의 조건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눌을 반환하게 됩니다. where절에서 이 불리언 익스프레션의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 여러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체이닝 방식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을 할 때 이 조인하는 엔티티 필드를 필드에 동적 쿼리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적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그 칼럼만 가져오고자 할 때 셀렉트 절에 엔티티에 그 필요한 필드만 지정을 해줘서 필요한 칼럼만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또 튜플 객체를 사용을 해서 필요한 필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렬 및 페이징을 동적 커리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올더바이저를 통해서 정렬 조건을 지정을 해주고 ASC나 DESC를 통해서 정렬 방향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오프셋을 통해서 그 시작 인덱스, 시작 페이지를 설정하고 리밋을 통해서 이 가져올 최대 레코드 수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이 두 가지 유형인데요. 서로 다른 목적과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 테스트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 단위 테스트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최소 단위인 함수, 메서드, 클래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테스트 코드의 특정 기능이나 로직을 테스트합니다. 그 외부 의존성은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며 이러한 외부 의존성은 모킹이나 스터빙을 통해서 대신합니다. 그 통합 테스트는 그 시스템의 여러 요소와 모듈이 서로 함께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데이터 흐름,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런 통합 테스트는 그 데이터베이스, 뭐 파일 시스템, 외부 API 등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위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테스트의 범위가 좁아서 그 빠르게 실행할 수 있고 피드백을 빈번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작성하면서 테스트 코드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어서 더 높은 품질의 그 코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통합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 테스트 범위가 넓다 보니까 테스트 실행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버깅 측면에서 단위 테스트는 그 테스트 스콥이 좁다 보니까 그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의 원인을 원인을 찾기 더 쉽고요. 그 반면에 좀 그 외부 의존성은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이슈를 모두 커버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반면에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스트 스콥이 좀 넓다 보니까 그 테스트의 어느 모듈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의 원인을 찾기 어렵고 그 문제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발견하기 쉽고 시스템 간의 전체 시스템의 동작이 잘 되는지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 외부 의존성이 많은 그런 코드인 경우에는 이 모킹 설정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통합 테스트의 경우에는 그 실제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이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설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JPA에서 N+1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JPA에서 N+1
문제는 주로 레이지 로딩, 지연 로딩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엔티티를 조회하고 추가적으로 연관관계의 엔티티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쿼리로 그 연관관계 엔티티를 모두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연관관계 엔티티에 대해서 하나의 쿼리가 날아가면서 총 그 n개의 쿼리가 추가적으로 날아가게 되면서 총 n 플러스 1개의 쿼리가 날아가게 되는 그런 성능 문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패치 조인이나 그 엔티티 그래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패치 조인은 그 조인 쿼리 문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명시적으로 이 연관관계 그 엔티티를 지정을 해줄 수 있고, 지정해줘 성능 최적화를 해줄 수 있고, 그 즉시 로딩과 유사하게 실행되지만 필요한 시점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막 불필요한 데이터에까지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거 로딩에서 발생하는 성능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티티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은요. 쿼리 메서드에 엔티티 그래프 어노테이션 설정을 달아서 설정을 달아서 attribute paths의 연관관계의 엔티티를 지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비즈니스 로직과 별도로 연관관계를 맺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엔티티 그래프도 패치 조인과 유사하게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이렇게 그걸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패치 조인과 유사한 이런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방법으로는 배치 사이즈를 설정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n 플러스 1 문제로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고요. 한 번에 불러오는 엔티티 수를 지정을 해줌으로써 네트 해줌으로써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배치 사이즈. 그리고 하지만 배치 사이즈를 적절하게 설정하지 못하면은 성능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쿼리를 최적화하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쿼리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JPA에서 레이지 로딩과 이거 로딩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레이지 로딩과 이거 로딩은 연관관계의 엔티티를 언제 로드해 오는지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레이지 로딩은 연관관계의 엔티티를 필요한 시점에 추가적인 쿼리를 날려서 로드해 오는 방식이고요. 이거 로딩은 처음에 루트 엔티티를 조회해 올 때 한꺼번에 연관관계 엔티티까지 즉시 로드해 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앞에서 말했듯이 레이지 로딩은 연관관계의 엔티티를 필요한 시점에 로드해 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쿼리가 날아가게 되고 즉시 로딩은 추가적인 쿼리
를 날리는 거 없이 처음에 한 번에 처음에 모든 그 데이터를 로드해 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레이지 로딩은 초기 성능은 좋을 수 있지만 아까 설명했던 n+1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 로딩은 처음에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불러오기 때문에 초기 성능은 좋지 않을 수 있으나 n+1 문제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어, 또 데이 그리고 레이지 로딩, 이거 로딩 성능적인 면에서는 n+1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레이지 로딩 어디까지? 레이지 잠시만요. 이러한 레이지 로딩 같은 경우에는 레이지 로딩 같은 경우에는 연관 엔티티를 불러올 때 프록시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록시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속성 컨텍스트가 종료된 이후에 그 연관 엔티티를 불러오게 되면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거 로딩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관리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지 로딩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이 많거나 항상 연관관계의 엔티티를 이렇게 불러올 필요는 없을 때 그런 경우에 사용하면 적합하고요. 이거 로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관관계의 엔티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사용하면 적합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네, 우리 질문 있나요? 녹화하셨어요? 네. 어렵네요, 되게. 꼬리 질문 없나요? 기대하셨어요? 저도 있나 해서. 와가지고 다음 우성님 할까요? 벌써 끝나셨나요? 네. 저 오자마자 바로 시작인 건가요? 제가 아직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우성님 2시에 할까요? 될까요?